규, 왜 이러지? 밤마다 또 이 시간이네, 어쩌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깨서 일어나고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결국 아침이 되면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 고통을 저도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그냥 참고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사실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치면 평생 불편을 안고 살아야 하지만 작은 변화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밤마다 깨는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숙면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분명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챕터 1. 밤마다 깨는 괴로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 하느라 피곤한 몸을 눕혔으니 금방 잠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갑자기 방광이 팽창하는 느낌에 잠에서 깹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3시 반 또다시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밤새 두세 번 깨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잠들기 전보다 더 피곤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면 어떨까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니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지럽고 식욕도 없어지고 기분까지 가라앉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주변에서도 60이 넘으면 다 그렇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고 소변을 모으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거나 몸속에 염증이 쌓이고 있거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 말입니다. 70세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년 넘게 매일 밤 최소 3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주변 친구들도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낮에 기운이 없고 무릎도 아프고 두통도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심한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면서 잠깐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벽을 붙잡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께서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고 만성 피로와 탈수 증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물 마시는 방법을 바꾸고 잠들기 전에 간단한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로 5년 넘게 지속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주일쯤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에서 2번으로 그리고 2주가 지나자 1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은 처음으로 한밤중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낀 상쾌함과 가벼움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낮에 졸음도 덜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활기를 되찾으신 것 같아 가족들도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박영자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당뇨 위험도 높아집니다.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졸린 상태로 화장실을 오가다 보면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 골절 사고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니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밤에 얼마나 자주 깨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간단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잠자리 옆에 작은 메모지와 연필을 두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시간을 적어보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만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항상 새벽 2시쯤 깨고 어떤 분은 1시간 간격으로 깹니다. 이런 패턴을 알면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 탓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나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박영자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작은 희망 하나로 시작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챕터 2. 숨어있는 진범, 만성염증.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크기가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져서 소변을 많이 담지 못한다는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느껴지니까요. 물론 이것도 일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어딘가 붓거나 빨갛게 변하거나 아픈 증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면서 여러 장기와 조직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혈관벽에 쌓이고 관절을 손상시키고 신경을 자극하고 방광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방광이 염증 때문에 예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는 방광이 절반도 차지 않았는데 뇌는 꽉 찼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의식이 깨어 있어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밤에는 그 신호가 더 강하게 느껴져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만성염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기름지고 짜고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속에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염증 물질이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쌓입니다. 스트레스도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이렇게 쌓인 염증은 단순히 방광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절에 염증이 쌓이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픕니다. 혈관에 염증이 쌓이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뇌에 염증이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잠을 설치고 잠을 설치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염증이 심해지면 방광이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68세 이도현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밤에도 자주 깨셨습니다. 처음에는 두 증상이 별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무릎은 무릎대로, 소변은 소변대로 각각 다른 문제라고 여기셨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드시기 시작했고 밤소변 때문에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마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을 안 마시니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져서
밤에 더 자주 깨는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는 잠깐 통증을 줄여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강좌에서 만성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염증, 밤소변도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강사가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염증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셨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선 저녁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그동안 저녁에 즐겨 드시던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대신 생선과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특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등푸른 생선과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를 자주 드셨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셨고 국은 되도록 싱겁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꼭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천천히 걷다 보니 오히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주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어든 겁니다. 전에는 거의 매일 3번씩 깼는데 2주 후에는 2번으로, 한 달 후에는 1번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좋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릎 통증과 밤소변, 이 두 가지가 정말 만성염증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증상이었던 겁니다. 염증을 줄이자 두 증상이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진통제도 거의 먹지 않고 밤에도 편안히 주무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서 동시에 밤에 자주 깨시나요? 혹은 두통이 잦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밤소변도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염증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단 개선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가공식품, 과도하게 짠 음식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줄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은 염증 억제에 탁월합니다.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 물질이 배출됩니다. 특히 저녁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도 돕고 밤에 숙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서 기름지고 짠 음식을 하나만 빼고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 집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염증은 줄어들고 밤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챕터 3. 소금 오해받은 친구. 소금은 오랫동안 건강의 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소금을 무조건 줄이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염식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니 아예 싱겁게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정량의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이지 소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체내 수분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은 수분을 제대로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물을 충분히 마셔도 세포까지 수분이 전달되지 않으면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특히 밤에 문제가 생깁니다.
갈증 때문에 자꾸 깨거나 입안이 바싹 말라서 불편해집니다. 또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에 쥐가 잘 납니다. 새벽에 갑자기 종아리가 당기면서 깨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것도 전해질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습니다. 71세 문정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염식을 권하셨고 그날부터 소금을 철저히 제한하셨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은 거의 넣지 않으셨고 국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되도록 피하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밤에 자주 깼습니다. 갈증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지만 금방 또 갈증이 났습니다. 새벽에는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갑자기 근육이 뭉치면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잠에서 깨서 한참 다리를 주무르고 펴야 겨우 나아졌습니다. 낮에도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두통이 잦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이 증상들이 소금 부족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한의원에 가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시다가 식습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소금을 거의 안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나친 저염식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서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권하신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온수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조금 손톱 끝만큼만 넣어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소금을 피해왔는데 이제 와서 소금을 먹으라니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힘들어서 일단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첫날 밤 잠들기 전에 미온수에 소금을 조금 타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했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갈증 때문에 깨지 않으신 겁니다. 물론 화장실에는 한 번 가셨지만 예전처럼 입안이 바싹 마르거나 갈증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2, 3일 계속하자 종아리 쥐도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낮에도 어지럼증이 덜했고 기운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10년 동안 피해온 소금 한 꼬집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분은 여전히 저염식을 유지하지만 지나치게 제한하지는 않으십니다. 요리할 때 적정량의 소금을 사용하고 특히 잠들기 전 미온수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혈압도 여전히 정상 범위이고 밤에는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균형입니다. 하루 종일 짜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적정량을 유지하되 특히 밤에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주 소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계신가요? 밤에 갈증 때문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쥐가 자주 나거나 낮에 기운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적정량의 소금 섭취를 고려해 보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 미온수에 소금을 아주 조금 타서 마시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물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물 자체를 짜게 만들기보다는 조리 과정에서 재료에 간이 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트륨이 과하게 섭취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양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저염식으로 불편한 증상이 생긴다면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 미온수 한 컵에 소금을 손톱 끝만큼만 넣어 보십시오.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밤새 갈증을 막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편안한 숙면을 도와줄 것입니다. 챕터 4. 미온수와 소금의 힘.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항이뇨 호르몬의 기능 저하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해서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잘 작동해서 밤에 소변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잘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밤에도 나처럼 계속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방광은 가득 차고 결국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잠들기 전 미온수와 소금 섭취가 바로 이 문제를 돕는 방법입니다. 미온수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말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도입니다. 왜 미온수여야 할까요?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은 그 물을 체온으로 데우기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고 땀을 나게 해서 오히려 수분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온수는 몸에 부담 없이 수분을 공급하면서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여기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으면 나트륨이 수분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적정량이 있으면 수분이 세포에 잘 흡수되고 또 세포 밖으로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 체내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불필요하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순환이 나빠지고 뇌와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면 중에도 몸이 불편함을 느껴서 자주 깨게 됩니다. 미온수와 소금의 조합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순환을 개선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밤중 갈증을 막습니다. 66세 장석우님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3시면 정확히 깨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3시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잠들려고 하면 1시간 넘게 뒤척이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졸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특히 더 졸려서 소파에 앉으면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 자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취침 전 미온수와 소금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간단한 방법이라 별 기대 없이 시도해 보셨습니다. 첫날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온수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새벽 3시에 깨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6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계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밤중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날도 같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온수와 소금의 조합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깨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한 번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2주쯤 지나자 낮에 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푹 자니 낮에 깨어 있는 게 훨씬 수월했습니다. 소파에서 졸던 습관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던 어지럼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 습관을 2년 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잠들기 전 미온수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십니다. 덕분에 밤에 편안히 주무시고 낮에는 활기차게 생활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같은 시간에 깨거나 밤에 자주 깨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미온수 1컵과 소금 조금이면 됩니다. 소금은 정말 조금만 손톱 끝에 묻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맛이 거의 변하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미온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끓인 물을 식히거나 정수된 물을 미지근하게 데우면 됩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체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따뜻한 정도입니다. 이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잘 저어서 녹인 후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마시면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수분은 배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잠들 때쯤이면 적정한 수분 상태가 유지됩니다. 마신 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 보십시오. 특히 종아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뺀 채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을 좌우 각각 30초씩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쥐가 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 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주 소량이라 문제가 없지만 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챕터 5. 레몬 한 방울의 기적. 미온수와 소금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레몬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레몬 한 방울 혹은 레몬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왜 레몬일까요? 레몬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물론이고 칼륨, 구연산,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칼륨이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면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합니다. 소금에서 나트륨을 섭취했다면 레몬에서 칼륨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 나트륨의 부담은 줄어들고 혈압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칼륨은 또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나 감염에 잘 걸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레몬의 비타민C가 이를 보충해 줍니다. 구연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로 물질을 분해합니다. 또한 칼슘의 흡수를 돕고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특히 신장 결석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구연산은 몸속을 야갈칼리성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의 상큼한 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레몬 향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잠들기 전에 레몬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물 한 잔이라도 레몬이 들어가면 훨씬 상쾌하고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습니다. 70세 오정희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가 늘 부담스러우셨습니다. 미온수와 소금의 효과에 대해 들었지만
혈압 때문에 선뜻 시도하지 못하셨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되셨던 겁니다. 그러던 중 레몬을 함께 넣으면 칼륨이 나트륨의 부담을 상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미온수에 소금과 레몬을 함께 넣어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매일 혈압을 재면서 변화를 관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혈압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거의 매일 2~3번 깼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얼굴과 손이 부어서 한참 지나야 빠졌는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얼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손가락도 덜 뻣뻣하고 반지도 쉽게 빠졌습니다. 2주 후에는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침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소화를 돕고 숙면을 취하니 위장 기능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뭔가 생활 습관을 바꾸셨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미온수와 소금, 레몬 이야기를 하자 고개를 끄덕이시며 좋은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2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이면 미온수에 소금 한 꼬집과 조각을 넣어 마십니다.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의식처럼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밤에는 깊이 주무시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나십니다. 여러분도 혈압이나 건강이 걱정돼서 소금 섭취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레몬을 함께 드셔보십시오. 레몬의 칼륨이 나트륨의 부담을 줄이고 비타민C와 구연산이 몸속 염증을 씻어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같은 미온수와 소금이라도 레몬이 더해지면 훨씬 더 건강하고 효과적입니다. 레몬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신선한 레몬을 얇게 썰어서 한 조각만 넣으면 됩니다. 혹은 레몬을 짜서 즙을 한 방울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산미가 강해서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넣으십시오. 위가 약한 분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레몬이 부담스럽다면 라임이나 유자로 대체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연산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신선한 감귤류 과일이면 된다는 겁니다. 단, 시판 레몬즙이나 농축액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가물이 없고 영양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맡에 작은 텀블러와 레몬을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저녁 9시쯤 되면 미온수를 준비하고 소금과 레몬을 넣어서 천천히 마십니다. 이때 서두르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마신 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은 보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이런 루틴이 숙면을 돕습니다. 레몬의 효과는 단순히 밤소변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합니다. 염증이 줄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작은 레몬 한 조각이 이렇게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미온수 한 컵,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시간도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밤과 아침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체념했던 문제가 사실은 작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고 미온수와 레몬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영자님, 이도현님, 문정자님, 장석우님, 오정희님. 이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수년간 고생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실천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잠들기 1시간 전 미온수에 소금 한 꼬집과 조각을 넣어 천천히 마시십시오. 단 3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낮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밤에 푹 자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화장실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의 분들과 같이 하셔서 건강한 내일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